타다가 에코로 타다가 또 노멀로 바꿔보고 성에 안 찬다 스포츠로 바꿔보고 스포츠로 한번 쭉 밟아보고 그래도 성에 안 찬다 매뉴얼로 바꿔서 빵빵 터트리면서 탄다 그래도 성에 안 찬다고요? 그럼 뭐 BMW M으로 바꿔야죠. 안녕하십니까, 셀카뉴스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셀카뉴스가 시승기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좀 특별한 모델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끝에 바로 이 모델로 골랐습니다. 바로 부조 408 모델인데요. 부조는 208, 308, 408, 508까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4시리즈 408만 SUV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스타일 자체가 크로스오버 형태로 높이를 약간 높이고 스포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408에는 4008이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이 2008, 3008, 4008, 5008 쭉 다 돼 있고, 그리고 이 차를 생각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푸조, 프랑스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도 408 모델 타다가 요즘에는 5008 SUV로 갈아타셨더라고요. 이 과거에 이 차를 생각하면은 사실 308 디젤 모델 굉장히 우다다닥 하면서 나갔던 그 차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디젤 모델이 많이 죽고 친환경 또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출력 면에서는 좀 낮추고,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보시는 이대로입니다. 그릴부터 굉장히 대형 그릴을 쓰고 있고, 이 앞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마치 분수 터지듯이 올라오는 이 디자인, 게다가 이 면 하나하나가 이 컬러 바로 티타늄 그레이 컬러인데, 이 면하고 같은 색깔을 다 써서 그냥 일반적인 블랙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면발광과 그 다음에 면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앞쪽 부분, 뒤쪽도 있다 보시겠지만 한 부분도 심심하게 내버려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 하이그로시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도 플라스틱 소재도 많이 써가지고 오프로드 성향도 내면서 동시에 세련미를 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사자마크, 푸조를 상징하는 사자마크는 과거에는 돌출된 이체 로고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G4처럼 딱 붙은 엠블럼, 그리고 앞쪽에는 특이하게 다른 차종과 달리 이 차종의 모델명을 알려주는 408 앞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사자 송곳니 플러스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입니다. 이 LED 헤드램프도 그냥 2개짜리 2구짜리 그냥 헤드램프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이 전면의 도로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쏴주고 가장 멀리 광량을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푸조가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차들보다 좀 일찍 시작했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푸조가 상당히 빨리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지금 그릴 부분도 연결되는 라운딩 부분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하고 지금 사자 송곳니까지도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에도 계속 항상 켜있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닛은 싹 내려앉으면서 아래쪽은 살짝 들어올리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앞쪽으로 좀 나가는 스포티한 성향, 이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더 스포티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쪽은 쑥 내려가는 보닛 라인이 그대로 잘 보여지고, 그리고 딱 보여지는 거, 작년 5월 달에 이 차가 출시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쏟아졌던 이야기가 찬사죠. 람보르기니 우루스하고 닮았다라는 부분도 펜더의 로고 엠블럼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졌던 부분 같습니다. 하단에는 플라스틱을 주로 많이 썼고요. 이 부분도 앞부분과 뒷부분 마찬가지로 오프로드 또는 약간 험로에서도 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이 블랙 가니쉬로 처리를 했고요. 이쪽 휠 하우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플라스틱 가니쉬를 많이 적극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튀어나온 이런 디자인들, 그냥 가다가 살짝 꺾여서 그냥 연결시킨 게 아니라 살짝 튀어나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가 매끈해 보이는 이유는 패널과 패널 사이의 틈이 굉장히 얇다. 다른 차들보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취향을 택하고 있는 차종들이 바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나 디펜더나 패널과 패널 사이의 패널 파츠, 이 사이의 틈이 굉장히 얇다. 그래서 한 개가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보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보시다시피 미셸린 이 프라이머시를 쓰고 있는데 205, 55, 19인치 단면이 조금 좁은 거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스포티하고 300마력 막 이렇게 낼 것 같지만 타이어를 보면은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두질 않았어요. 허투루 두지 않고 모든 디자인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던 디자인을 새로 창출해낸다 라는 개념으로 도전하는 입장과 챌린지의 입장이 바로 푸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엠블럼을 쓰고 있고요. 이 모델은 GT 모델이에요. 알리르 기본 모델이고 상위 모델이 GT 모델인데, GT 모델은 곳곳에 디자인들이 조금 더 우락부락하고 스포티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서 보시면은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살짝 3개씩 올라가 있죠. 무슨 고양이 눈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뒷부분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돋보입니다. 저 스타일도 사실 스포일러를 대부분의 위에서 그냥 내리다가 살짝 끊어버리는데 중간을 납작하게 붙여버리고 양쪽 귀처럼 위쪽에 양쪽을 올렸습니다. 이 스타일은 BMW에서 약간 스포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을 택하고 있죠. 트렁크 한번 보실까요? 트렁크 한번 보시면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일단 패스트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입이 열리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유모차 같은 거 접어서 넣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레버를 통해서 툭툭 수동으로 떨어지게, 다만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누워서 키 작으신 분들이 차박을 즐기신다거나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딱 보기만 하면 앞에 살짝 떨어지고 뒤로 올라가면서 힙업이 살짝 되고, 이런 스타일에 있어서는 정말 디자인만 보면 람보르기니 부럽지가 않죠. 그래서 요런 길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4m 70짜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형급, 준중형 그 사이에 그런 차종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보면 파리 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고 고불고불하고 이런 도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4m 70이면 큰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해서 키를 좀 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높이가 전고가 1m 50이 안 돼요. 1.5가 안 된다는 거는 모든 차종을 막론하고 상당히 좀 낮은 차다, 지붕이 낮아서 스포티함을 추구한다라는 그 기준이 사실 1.5m거든요. 1485, 그래서 1.5m에서 1.5cm 빠지는, 살짝 낮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에 진짜 예술적인 부분 한 부분을 찍으라면은 뒤에 뒷부분, 정말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바라보면은 요 각도, 살짝 엉덩이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힙업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세련되고 스포티하고 강렬하고 눈에 확 띄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온도가 33도거든요. 지금 15도로 온도 조절을 맞춰 놓고 지금 3단으로 딱 켜놓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다만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자체가 위아래로 딱 깎인 D컷, 약간 변형된 D컷, 그리고 직경이 굉장히 좁아요. 파리 도로를 왔다 갔다 누비는 데 있어서는 조금 빠른, 빠릿빠릿하고 커브에 좀 능숙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자체도 스티어링 휠 깎인 부분 위쪽으로 시각이 딱 맞춰져 있어요. 이게 위치상으로는 운전하는데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인치짜리 지금 디스플레이를 놓고 그 아래쪽에 공조나 내비나 앱 이런 것들은 따로 버튼을 빼놨고요. 그 아래 또 토글식으로 스위치도 있는데, 이 스위치는 많이 쓰는 기능 순서대로 운전자하고 가깝게 배치를 했다. 비상등은 맨 오른쪽에 넣어서 보조석에서도 긴급할 때 이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토글식 기어 변속기죠. 기어 변속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걸려서 만약에 기어 변속이 제 멋대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0.5cm 정도 아래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 스타일은 작년에 페이스리프트된 푸조 308에 적용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BMW M340i 같은 차들에도 다 적용이 됐다. 푸조는 다양한 시도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두려움 없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바꾸는 방식,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 방식 중에 택하면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안쪽에 좀 넓은 이런 수납함들이 있고요. 12V 하나 있고, 나머지 컵홀더 2개에다가, 그 다음에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누르면은 양쪽으로 열리는 25cm 정도 손이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2열로 와보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 길이 4m70이라는 전장 자체뿐만 아니라 휠 베이스도 굉장히 넓어서 딱 앉으면은 앞에 주먹이 한 3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가고, 게다가 앞쪽에 있는 시트 뒷면을 이렇게 파놨어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시트 면적과 부피는 두껍다, 뭐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이 실용 위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암레스트 자체도 단순하면서 심플하면서 실용적으로 만들었어요. 양쪽에 컵 2개 놓고, 그다음에 안쪽에다가 볼펜이나 핸드폰 잠깐 걸어 놓는 이런 공간에다가, 뒤쪽은 원래 옛날부터 했던 그 방식, 요즘엔 스키스로 잘 없는데 스키스로까지 있어가지고 긴 물건 놓을 때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쭉 연장시켜서 2m 넘는 길이의 긴 물건 다 실을 수 있고, 에어벤트 2개, 그리고 이런 부분 카시트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섬세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을 좀 해보면 부드럽고, 뭐 이 정도면은 실생활 실주행에서 훌륭한데요. 뭐 누가 막 미친 듯이 막 풀악셀을 밟고 막 조심해서 뭐 그럴 리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부분의 도로가 과속 50km 또는 시속 60km, 여기에서 대부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쑥 밟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들어가요. 담력이 약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한 3분의 1 페달까지는 준비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페달이 한 반 페달 이상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 조금 터빈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또 50km 딱 과속, 답답하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죠. 드라이브 모드를 위에 스포츠, 노멀, 에코, 완전히 연비 중심으로, 이게 공인 연비가 12.9인데 실주행으로 하면은 한 18에서 19 정도, 디젤 승용차 못지않은 고연비가 나오고, 약간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다 하면은 노멀 내지는 스포츠로 딱 스포츠로 놓고, 지금 이 클러스터 자체도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방식의 이제 클러스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클러스터 마치 유리창에 보이는 그 라인하고 거의 동등한 라인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D컷 위아래로 깎여 있는 이 상태 위쪽으로 계기판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시보드도 약간 높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할 정도는 아니고, 높고 안쪽에 인테리어가 쭉 파져가지고 약간 운전자를 좀 감싸주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에서 좌회전해서 스포츠로 한번 쭉 밟아보는 거죠. 에코에서 너무 답답해 하면은 노멀로 한번 옮겨서, 노멀에서 지금 살짝 답답한데 조금 밟아볼까 하면은 스포츠에서, 처음 타보는 분들이 너무 느려요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3분의 1 페달은 기본으로 밟아줘야 되고 이렇게 달려주면 된다. 근데 그래도 답답하다? 그럴 때는 매뉴얼 모드를 써주면 돼요. 위쪽에 P, N, D, 맨 아래쪽에 M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즐겨서 쓰시는 분들은 또 다만 차가 없는, 앞에 좀 시야가 딱 확보된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로 갖고 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거의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계기판을 보는데 계기판이 살짝 높아서 윈드실드를 바라보는 그 측면에서도 약간 지금 여기 위에 그래픽이 올라가거든요. 맨 오른쪽으로 쭉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 전에서 패들 시프트만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것만 눌러주시면서 이제 주행을 하시면은 이거 아주 스포츠 드라이빙의 제격입니다. 이렇게 타라고 만든 차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차. M을 누르니까 약간 떨림이 사랑부릉 하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계기판에 저거를 일부러 볼 필요는 없고, 정면을 주시하면서 위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한 번씩 오른쪽을 쳐주면 되는 거죠. 좀 서야 된다, 브레이크 대신 살짝 왼쪽 시프트 패널 살짝씩 올라가면 지금 5000rpm까지는 이 작은 엔진이지만 상당히 잘 받아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체 세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엔진을 썼다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비슷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지만, 고무 부싱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많이 썼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체의 스프링이나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상당히 세팅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약간 더 묵직하면서 하체가 부드러운 서스펜션, 경쾌하면서 밑바닥이 부드럽다. 굉장히 실용적이다. 프랑스, 진짜 명품의 나라죠.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나라에서 디자인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고, 실생활 주행에서는 편안하고 언덕이나 코너링이나 전혀 무리 없이 약간 소프트하게 하체가 세팅되어 있지만 코너링도 굉장히 날렵한 느낌을 줘요. 거기에는 이 지금 작은 D컷 핸들이 직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돌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각도를 확실하게 틀어주고, 조향을 싹 면도날처럼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게. 지금 밖에 온도가 지금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35도인데 에어컨 최고로 빵빵하게 틀어놓고 제가 지금 밟고 있는 거거든요. 엔진 사운드를 살짝 듣게 돼요. 여유가 생기면은 1.2 터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엔진 배기음을 또는 갉아먹는 이런 소리를 좀 뱉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야 이거 너무 소리 큰 거 아니야 라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조금 RPM을 높여놓고 밟아보면 아주 딱 듣기 좋은 사운드, 전반적으로 운전하는 맛이 난다. 노멀로 또는 에코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이렇게만 달리면 되는 거죠. 째깍 올리면 맞춰놓고 쭉 다니는 거죠. 매뉴얼로 4단도 맞춰져요. 대부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매뉴얼로 바뀌거나 기어 시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한다는 거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결론을 결국 말씀드리면은 차가 너무 느리고 엔진이 너무 작아서, 게다가 3기통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엔진, 그다음에 미션, 그다음에 이렇게 매뉴얼, 스포츠 이런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다,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너링에서는 또 한번 스포츠로 잡아놓고, 코너링에서는 좀 약간 RPM을 높여놓고 엔진에 대한 미안함은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엔진은 르망 24시에서 우승한 뿌조가 개발한 고내구성의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시트가 약간 세미 스포츠, 굉장히 편안한 편이에요. 양쪽에서 허리 약간 잡아주는 이런 약간 세미 버킷 비슷하게 되어 있고, 정숙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냥 한 평균, 크게 모난 구석이 없다. 다만 한 가지 단점, 여름이 되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통풍이나 열선 잘 안 키우고 다니는데 통풍이 있나 찾아봤더니 통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막히는 구간에서 오토홀드 어디지? 라고 찾았더니 오토홀드가 없었어요. 오토홀드 하나하고 통풍 시트, 요 기능 두 가지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디테일한 편의, 이런 부분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약간 타는 냄새 그런 거 나잖아요. 쭉 한번 풀악셀을 해가지고 1시간 이상 타면은 사실 어떤 차들 살짝 냄새도 나고 열기가 좀 느껴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1.2 작지만 아주 강한 파워트레인, 거기에다가 높지 않은 터빈, 터보, 요거를 결합을 시켰고, 그러면서도 8단 변속기. 8단 변속기는 얼마나 빠르냐 하면 쑥 4단으로 가다가 쭉 한번 밟으면은 6단, 8단으로 쑥 넘어가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 쑥 밟으면은 2단, 3단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2칸, 3칸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빠릿하다. 구조에 대한 인식이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은 과거에 308, 2.0 디젤 엔진 우다다닥 하면서 달리는 폭스바겐 골프하고 경쟁을 했던 빠르고 연비 좋고 디젤 엔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조가 상당히 기술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디젤이 좀 쫓겨나면서 가솔린으로 다 바뀌면서 그때의 효율성 플러스 어떤 스포티한 감각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개발한 게 바로 1.2 터보, 그 당시에 그 오드다닥 하면서 나갔던 스포티한 그 감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라는 이야기를 좀 지금까지 좀 일부에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타보면은 이거는 스포츠로 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조금 이 엔진을 혹사시키는 재미로 타는 게 맞고, 좀 긁는 엔진음을 음미하면서 타는 게 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이틀 동안 너무 재밌게 탔는데요. 노멀로
쭉 타다가 에코로 타다가 또 노멀로 바꿔보고 성에 안 찬다 스포츠로 바꿔보고 스포츠로 한번 쭉 밟아보고 그래도 성에 안 찬다 매뉴얼로 바꿔서 빵빵 터트리면서 탄다 그래도 성에 안 찬다고요? 그럼 뭐 BMW M으로 바꿔야죠. 뭐 아무튼 이틀 동안 너무 재밌게 잘 탔고요. 타면 탈수록 재밌는 차 그리고 선입견보다 훨씬 더 알차고 실속 있고 멋진 차 바로 뿌조 408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